발표하겠습니다. 우선 1-2-1입니다. 정치 참여 방법인데요. 정치 참여 방법은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공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정치 참여라고 합니다. 6월 민주항쟁 이후 국민이 정치에 참여 자유와 권리가 보장돼 더 다양한 방법으로 정치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환경이나 이권 등의 여러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정당을 만들고 자신의 생각에 대한 일위 시위를 벌이기도 하고 하든가 다른 많은 것들이 있고 각 기술을 발전하면서 정치 참여 기회는 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일상생활과 민주주의입니다. 일상생활과 민주주의의 의미. 민주주의는 국민이 국가의 주인으로서 권리를 갖고 그 권리를 자유롭고 평등하게 행사하는 정치의 역할을 말합니다. 민주주의의 목표는 인간의 존엄성 실현이고 인간의 존엄성 실현을 위해서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해야 합니다. 2. 생활 속에서 민주주의 실천 방법. 실천 방법.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비판과 토론, 대화, 타협이 필요한데요. 특히 많은 사람들과 의견을 많이 들어야 합니다. 이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퀴즈입니다. 민주주의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1번 인권 유린, 2번 인간의 존엄성 실현, 3번 자유통제입니다. 한번 맞춰보실 분 계신가요? 정답입니다. 야, 안 넣어주는데? 답이? 네, 이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받아야죠. 이제 질문 있으신가요? 아니요. 이제 네, 선생님이 질문 하나 할게요. 아까 얘기한 민주주의에서 인간의 존엄성 실현이라고 하는데 인간의 존엄성이 뭔데요? 인간의 존엄성,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들이 인간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인간은 인간이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그게 인간의 존엄성이에요. 안녕하세요. 예시팀의 발표를 맡게 된 천예린입니다. 지금부터 민주주의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 발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민주주의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신분이 높은 사람이 국가의 일을 결정해서 신분이 낮은 사람은 정치에 참여할 기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는 주로 나이 많은 남성이 집안일을 결정했고 여성이나 어린이는 의견을 내기 어렵습니다. 민주주의가 실행되면서 변화된 모습은 오늘날에는 모든 국민이 신분이나 재산, 판결 등과 관계없이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참여하고 국가의 주인으로서 권리를 가졌습니다. 권리를 자유롭고 평등하게 행사하는 정치 형태를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을 실현합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려면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유를 실현하려면 다른 사람에게 부당한 건설을 받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해야 할 수 있습니다. 평등은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고 누구나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세 번째로는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태도입니다. 민주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의
해결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지만 모든 사람의 의견을 반영하기는 어려워 갈등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태도의 의의는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공동의 문제를 민주적으로 해결하려는 비판과 토론, 대화, 사표, 양보 등의 같은 태도를 갖춰야 합니다. 또한 여럿이 함께 결정하는 일을 따르고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퀴즈 타임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은 개인의 뭐뭐와 뭐뭐를 부당해야 합니다. 뭐뭐와 뭐뭐가 무엇일까요? 자, 두 명이 대답해야죠. 네? 오늘 공부한 것 중에 나왔어요. 여러분 발표한 것 중에 나왔어요. 자유와 평등. 맞습니다. 두 번째 퀴즈는 공동 문제를 해결하려면 대화와 뭐뭐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타협이요. 맞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혹시 대화 타협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화하는 타임은 모든 사람의 의견을 듣고서 가장 좋은 의견을 들어서 얘기를 하는 것이 대화 타협인 것 같습니다. 네, 대화라는 건 뭐예요? 대화. 말하다. 대화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같이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타협은요. 이 사람께 A와 B가 이야기하면 A의 의견과 B의 의견이 어떻게 좀 달라. 그래서 너도 조금 양보하고 너도 양보해서 서로 이렇게 어떠한 목표 지점을 딱 찾아가는 거. 그게 타협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평가팀의 평가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절친팀의 평가 결과입니다. 절친팀은 약간 긴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발표는 잘 만들었고 퀴즈도 잘 냈고 설명도 잘 했는데 발표를 두 가지로 나타냈으나 너무 작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시팀의 평가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소리가 약간 작고 긴장이 조금 했지만 발도 잘 만들고 발표도 잘했습니다. 그리고 퀴즈도 잘 냈습니다. 그다음 공통 질문입니다. 먼저 옛날 민주주의와 오늘날 민주주의는 같다고 생각하나요? 그럼 다르다면 옛날과 오늘날의 민주주의는 무엇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나요? 옛날에는 무슨 신분 때문에 차별 같은 게 많았는데 요즘에는 신분 그런 거 차별이 없어서 좀 요즘 세상이 좀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절친팀은 옛날에는 좀 뇌물수수나 그런 게 많았다고 하면은 요즘은 좀 더 청렴해진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여기서 보면 옛날 민주주의와 오늘날 민주주의라고 얘기했어. 옛날 민주주의는 지금 시연이가 얘기한 건 민주주의 시대가 아니죠. 그걸 짚어내지 못한 공통질문팀은, 평가팀은 별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할 것 같은데, 옛날 민주주의는 언제 민주주의를 옛날 민주주의라고 문제 낸 사람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언제? 한 1960, 70년대. 1970년대면은 우리 1960년대 뭐가 나왔지? 어떤 일이 일어났지? 1960년대. 독재? 뭐가 일어났어? 민주주의 역사적 사건 배웠잖아, 우리. 1960년대. 네? 자유혁명? 4.19 혁명. 맞죠. 4.19 혁명 때야. 그 시기에는 그 시기의 민주주의와 지금 현대의 민주주의 민주주의는 굉장히 좀 다르죠. 옛날 민주주의라고, 여러분이 옛날 민주주의라고 얘기했던 4.19 시대는
투표도 뭘로 했던 것 같아요? 투표는 어떻게 했어요? 그 간선제. 직접 선거를 하긴 했어요. 그쵸? 4.19 때는, 4.19 전에 그 부정선거 일어났을 때는 직접 선거했어요. 그쵸? 그런데 직접 선거를 했지만 지금 현재 방법과는 좀 다르죠. 지금 현대 민주주의 여러분들 지난번에 가봤지만 투표제도가 두 개가 있었어. 첫 번째는 언제 투표하는 거였어? 사전 투표. 그 다음에 본투표. 이 두 개로 이루어지고요. 출구조사도 이뤄서 바로 이렇게 막 나오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 민주주의의 방법들이 좀 달라졌고요. 그 다음 사람들도요. 예전에는 다 어디 학교나 학교 이런 데서 연설회를 했어요. 그래서 직접 기호 1번 누굽니다. 이러고 막 나와서 얘기하고 다음은 기호 2번 막 나오고 막 이렇게 했는데 더 심했을 때는 기호 1번이 발표하고 나면 기호 2번이 나올 때 막 깡패들이 나와서 막 다 부셔버리고 막 이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시대도 있었어. 근데 지금은 대선 토론. 어떻게 해요? TV 토론에서 같이 모여서 하죠. 그렇죠? 또 그런 것도 좀 달라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질문은 오늘 발표 소감을 한 명씩 얘기해 주세요. 저는 오늘 처음으로 발표를 해봤는데 생각보다 제가 봤던 것보다 너무 떨리고 긴장이 많이 돼서 잘 못한 것 같은데 나중에라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진 팀은 제가 오늘 발표를 안 하고 옆에서 들어주고 도와주기만 했는데 살짝 그 각자 쓴 내용이 달라서 짧은 부분도 있고 긴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 좀 더 채워나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되었습니다. 네. 저희 평가팀은 여기서 평가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